정체불명의 금속 서판, 인류 이전 문명의 기록인가?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금속 서판들이 발견됩니다. 알 수 없는 문자와 도형이 새겨져 있고 합금 성분은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장식품일까요? 설계도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문명의 기록일까요? 오늘은 정체불명의 금속 서판들을 통해 인류 역사에 숨겨진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그다드 배터리와 고대 전기 기술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936년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에서 이상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독일 고고학자 빌헬름 퀘니이가 발굴한 것입니다. 점토 항아리 안에 구리 원통이 들어있고 그 안에 철막대가 박혀 있었습니다. 기원전 250년경에서 서기 25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퀘니히는 이것이 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아리에 산성 용액을 채우면 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현 실험을 한 결과 약 1볼트의 전압이 나왔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전기가 발생했습니다. 고대인들이 전기를 사용했을까요? 무엇에 사용했을까요? 한 가설은 도금입니다. 금이나 은을 전기 도금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장신구 중에는 놀랍도록 균일한 도금층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 도금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의료용입니다. 전기 자극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의학 문헌에 특이한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용도라는 설도 있습니다. 신전에서 신비한 효과를 연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신상에 손을 대면 찌릿한 느낌이 들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반박합니다. 우연히 전지처럼 생긴 용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용도는 파피루스 보관이나 다른 일상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전기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확실한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금속 가공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구리와 철을 정교하게 다뤘습니다. 화학 지식도 상당했습니다. 전기의 원리를 이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그다드 배터리와 함께 발견된 다른 유물들도 흥미롭습니다. 금속 서판들에는 기하학적 패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로도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유물이 이라크 전쟁 중 약탈당했습니다. 바그다드 박물관이 털리면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연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미궁에 빠질지 모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포이닉스 금속판 해독 불가능한 문자의 수수께끼를 추적하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발견된 납 금속판입니다. 포이닉스라는 마을 근처에서 나왔기에 포이닉스 금속판이라 불립니다. 작은 납판 여러 개에 이상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알려진 어떤 문자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도 히브리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책이었습니다. 발견자는 이것이 고대 페니키아인들의 기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지중해 상인들이 아메리카까지 항해했고 이 금속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콜럼버스 이전에 구대륙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왔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바이킹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금속판의 연대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납의 산화층을 분석한 결과 최소 수백 년은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의 위조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문자 분석도 진행되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반복되는 기호 문장 구조 등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독에 실패했습니다. 너무 짧은 텍스트라 통계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일부는 암호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해독을 어렵게 만든 비밀 문서라는 것입니다. 비밀 결사나 연금술사들이 사용한 암호 체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위조품이라고 단정했습니다. 19세기나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문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런 위조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돈을 벌려고 했다면 더 화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금속판들은 조잡하고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재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자 중 일부가 고대 리비아 문자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사용된 문자입니다. 페니키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콜럼버스보다 2500년 전에 아프리카나 중동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포이닉스 금속판은 진위 논쟁 속에 박물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기술로 진실이 밝혀질지 모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브리티스 금속 서판, 잉카, 이전 문명의 흔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세기 중반 브라질과 볼리비아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금속 서판들입니다. 브리티스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청동과 금의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표면에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하학적 무늬와 상형 문자 같은 기호들이었습니다. 마야나 잉카 문자와는 달랐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두께는 몇 밀리미터였습니다. 여러 장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마치 책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금속 고리로 묶여 있었습니다. 현지 전설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 위대한 문명이 있었고 그들이 지식을 금속판에 기록해 남겼다는 것입니다. 브리티스 서판이 바로 그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합금 분석을 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합금이었습니다. 금고리 주석 외에 미량의 히토리 원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식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합금을 만들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고도의 야금 기술이 있었을까요? 각인 방식도 특이했습니다. 화학적 부식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으로 표면을 부식시켜 문양을 새긴 것 같았습니다. 현대적 식각 기법과 비슷합니다. 문양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천문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별자리와 행성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지도라고 했습니다. 고대 도시나 교역로를 표시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달력입니다. 계절과 농사 시기를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상징적입니다. 명확한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식민지 시대 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16세기나 17세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남긴 것이라는 설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헌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스타일도 유럽적이지 않습니다. 브리티스 서판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브라질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2018년 화재로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은 서판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비밀이 풀릴 날이 올까요? 네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라니코스 원반 5파츠의 대표 사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0년대 그리스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된 금속 원반입니다. 지름 15cm 정도의 청동 원반에 나선형으로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노스 문명의 선형 문자 A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발견자는 이것이 기원전 2000년경 미노스 문명의 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레타 섬의 고대 도시 그라니코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발굴 기록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견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혹이었습니다. 문자를 분석한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알려진 선형 문자 A와 유사하지만 일부 기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형일까요? 아니면 위조일까요? 금속 성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청동의 주석 비율이 미노스 시대와 맞지 않았습니다. 더 후대의 합금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산화층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위조품으로 결론지었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미노스 문명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이런 위조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진품일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노스 문명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자나 유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라니코스 원반은 오파츠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오파츠란 시대착오적 인공물을 뜻합니다. 그 시대 기술로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유물들입니다. 대부분은 위조품이거나 오해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진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기술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라니코스 원반의 진위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개인 소장품이라 공식적인 과학 조사가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검증을 꺼리고 있습니다.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킹감한 금속판. 아마존 밀림 속 미지의 문명을 분석하겠습니다. 20세기 말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금합금 금속판입니다. 킹감한 부족의 성지에서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손바닥 크기의 얇은 금속판에 미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수준입니다.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미세 가공을 했을까요? 맨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확대 도구가 필요합니다. 렌즈나 수정을 사용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자연적 확대 현상을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방울이나 투명한 돌을 통해 확대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지만 이 정도 정밀도는 어렵습니다. 문양의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나선형 패턴과 기하학적 도형이 반복됩니다. 프랙탈 구조처럼 보입니다. 같은 패턴이 여러 스케일로 반복됩니다. 현대 수학 개념인 프랙탈을 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자연에서 관찰한 패턴을 그대로 옮긴 것일까요? 식물의 잎맥이나 조개 껍데기에도 프랙탈 구조가 있습니다. 금속판의 금 함량이 높습니다. 구리와의 합금인데 비율이 독특합니다. 부식에 강하고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아마존 지역에는 금이 풍부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금 세공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치무 문화나 잉카 이전 문명들이 정교한 금 세공품을 만들었습니다. 킹감한 금속판도 그런 전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이 다릅니다. 알려진 어떤 문화의 것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흔적일까요? 아마존 밀림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대 도시들이 있습니다. 최근 라이다 기술로 밀림 속 거대 정착지들이 드러났습니다. 수만 명이 살았던 도시들이었습니다. 킹감한 금속판은 그런 잃어버린 문명의 유물일지 모릅니다. 현지 부족들은 이 금속판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조상들이 남긴 지혜라고 믿습니다. 외부인에게 보여주기를 꺼립니다. 과학적 조사를 거부합니다. 문화적 존중과 학문적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우선일까요?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킹감한 금속판은 여전히 부족의 손에 있습니다. 일부만 사진으로 공개되었을 뿐입니다. 전체 모습과 정확한 내용은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공개될 날이 올까요? 6번째 파트입니다. 금속 서판의 과학적 분석 진품과 위조를 구별하는 방법을 추적하겠습니다. 금속 유물의 진위를 어떻게 판별할까요? 여러 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입니다. 하지만 금속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발견된 유기물을 측정하거나 금속 표면의 부착물을 분석합니다. 둘째는 열발광 연대 측정입니다. 금속을 가열했을 때의 빛을 분석합니다. 마지막 가열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금속 성분 분석입니다. 엑스레이 형광 분석이나 질량 분석기를 사용합니다. 합금의 정확한 비율을 알아냅니다. 시대별로 야금 기술이 다르므로 성분 비율로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청동은 주석 함량이 10에서 15%입니다. 현대 청동은 더 정밀하게 조절됩니다. 미량 원소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광석의 산지마다 불순물이 다릅니다. 성분 분석으로 어디서 온 금속인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부식층 분석입니다. 금속은 시간이 지나면 산화됩니다. 표면에 녹청이나 산화막이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부식은 특정 패턴을 보입니다. 층층이 쌓이고 불균일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부식은 균일하고 얕습니다. 산이나 화학물질로 빠르게 만든 흔적이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부식층의 결정 구조를 관찰하면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가공 흔적 분석입니다. 금속을 어떤 도구로 어떻게 가공했는지 조사합니다. 고대 도구는 특정한 흔적을 남깁니다. 현대 기계는 다른 흔적을 만듭니다. 확대해서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조인지 단조인지 식각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미세 구조가 다릅니다. 여섯째는 비교 연구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의 다른 유물과 비교합니다. 스타일과 기법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일곱째는 출처 조사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발견했는지 확인합니다. 명확한 발굴 기록이 있으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갑자기 나타났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 가지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조 기술도 발전합니다. 과학적 분석을 속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대 금속을 재활용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위적 포식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기법도 있습니다. 완벽한 판별은 어렵습니다. 항상 의심의 여지가 남습니다. 금속 서판의 대부분은 논쟁의 대상입니다. 확실한 진품도 확실한 위조품도 드뭅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학은 가능성을 제시할 뿐 확답을 주지 못합니다. 7번째 파트입니다. 이전 문명 가설 근거와 반론을 성찰하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체불명의 금속 서판들을 이전 문명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현생 인류 이전에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명이 대재앙으로 멸망하고 지식의 일부만 금속판에 남았다는 가설입니다.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도의 기술입니다. 현대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합금이나 미세 가공이 발견됩니다. 당시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해독 불가능한 문자입니다. 알려진 어떤 문자 체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언어와 문명을 암시합니다. 셋째, 지질학적 증거입니다. 일부 금속판이 매우 오래된 지층에서 나왔다고 주장됩니다. 수만 년 또는 수십만 년 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신화와 전설입니다. 전 세계 많은 문화에 대홍수 이전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등입니다. 금속판이 그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주류과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론도 강력합니다. 첫째, 증거 부족입니다. 고도 문명이 있었다면 더 많은 유물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 유적도로 대량의 도구와 건물 등입니다. 금속판 몇 개로는 문명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지질학적 모순입니다. 수만 년 전 지층에서 금속 유물이 나왔다면 지층 연대가 잘못되었거나 유물이 나중에 섞인 것입니다. 현대 인류가 금속을 사용한 것은 겨우 5,000년 전부터입니다. 수만 년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진화론적 문제입니다. 해부학적 현생 인류는 약 30만 년 전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문명은 최근 1만 년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고도 문명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전 문명의 후손일까요? 화석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넷째, 대재앙의 증거 부족입니다. 전 지구적 문명을 멸망시킬 재앙이 있었다면 지질학적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운석 충돌이나 초화산 폭발 같은 것입니다. 그런 흔적은 공룡 멸종 시기에는 있지만 인류 시대에는 없습니다. 다섯째,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더 단순한 설명이 가능하면 복잡한 가설은 불필요합니다. 금속판들은 역사시대의 유물이거나 위조품으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굳이 이전 문명을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문명 가설은 과학보다는 신화에 가깝습니다. 증명할 수 없고 반증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계속 다시 쓰입니다. 새로운 발견으로 기존 이론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퀘베클리 테페 유적의 발견은 문명의 시작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1만 2천년 전에 이미 거대 석조 신전이 있었습니다. 농경보다 먼저 종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발견은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립니다. 금속 서판도 언젠가 새로운 해석을 받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미스터리지만 미래에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맹신도 맹목적 부정도 과학적 태도가 아닙니다. 여덟 번째 파트입니다. 금속 서판이 인류에게 주는 진짜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정체불명의 금속 서판들은 진품이든 위조품이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미지를 탐구하고 싶어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매혹됩니다. 금속판들은 그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과거에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모르는 문명이 있었을까? 상상력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둘째, 역사의 불완전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문명과 사건이 기록 없이 사라졌습니다. 금속판들은 잃어버린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세계 각지에 서로 다른 금속 세공 기술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문자와 상징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금속판들은 그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획일화된 세계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넷째, 기술의 발전입니다. 고대인들의 야금 기술은 놀랍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도 천재와 혁신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지식의 보존입니다. 왜 금속에 새겼을까요? 영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금속은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습니다. 수천 년을 견딥니다. 중요한 지식을 후대에 전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후손에게 남길까요? 디지털 데이터는 쉽게 사라집니다. 영구적 기록 매체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위조와 진실의 경계입니다. 많은 금속판이 위조품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진품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과학적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의적이되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인류 공통의 유산입니다. 금속판들이 어디서 나왔든 누가 만들었든 인류 전체의 유산입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독점할 것이 아닙니다. 공유하고 연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덟째, 미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고대인들은 미래 세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 이것을 만들었다. 기억해달라. 우리도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1000년 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금속 서판의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고 새로운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은 진품으로 밝혀지고 어떤 것은 위조로 판명됩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탐구하고 질문하고 검증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과학의 본질은 의심과 확인입니다. 금속판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진실을 찾을 것인가? 과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맹신도 맹목적 거부도 답이 아닙니다. 어쩌면 금속판들의 진짜 가치는 내용이 아니라 질문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체불명 금속 서판들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언젠가 모든 미스터리가 풀릴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일부는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궁금해하는 것이 더 인간적입니다. 금속판들은 우리 곁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박물관 창고에 개인 소장품으로 혹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속에 말입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누군가 비밀을 풀어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